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오다가 갓벨리에서 미처 숨기지 못했던 사실들과 현재 이번 주 공개될 최신 네타 정보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원피스 1096화에서는 6개의 악마의 열매 상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1159화에서는 갑자기 9개의 상자로 변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니의 정보에 따르면 그녀가 들은 모든 악마의 열매 중에서 물고기 열매가 가장 강력하며 먹으면 청룡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톰 열매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을 다른 먼 섬으로 날려버리는 데 사용된다고 했었죠. 저는 오다 작가가 팬들이 이전 스토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이 두 악마의 열매만 암시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악마의 열매들은 에그헤드에서 밝혀질 뒤 이야기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드래곤 역시 이 운명의 섬에서 바람과 폭풍과 관련된 능력을 가진 악마의 열매를 찾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드래곤은 작은 집에서 두 아들과 함께 있는 붉은 머리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드래곤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드래곤이 보물 상자를 찾았고 보상인 악마의 열매가 들어있는 새롭게 등장한 9개의 상자 중 2개의 아이들을 각각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이 악마의 열매를 하나 찾아 먹고 샹크스를 그 안에 넣었다는 상황도 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보상으로 주어진 악마의 열매는 극히 희귀하고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래곤이 이곳에서 바람과 폭풍 능력을 가진 악마의 열매를 찾았다면 사카즈키 역시 이 사건에서 마그마 열매를 먹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던 드래곤과 사카즈키 사이의 양극단 대립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한쪽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다른 한쪽은 의심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카즈키가 루피의 얼굴을 보고 드래곤을 떠올리며 분노했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군 시절부터 드래곤은 분명 그를 화나게 하는 무언가를 했을 것입니다. 드래곤이 해군 영웅가프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카이노는 성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더러웠고 자기 앞에서 까부는 녀석은 누구든 바로 처리해버렸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공개될 원피스 1160화에서 드래곤에 대한 새로운 측면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 회상 장면에서 샹크스와 샴록에게 접근했지만 어째서 두 아이가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래곤이 이번 갓벨리에서 갈링성이 일으킨 사건에 연루되었을까요? 최근 일부 팬들은 갈링성이 샹크스의 어머니와 샹크스만 죽일 의도가 있었고 샴록은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갈링성이 38년 전 갓벨리로 돌아왔을 때 치명적인 일격으로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붉은 머리의 여성은 남은 힘을 다해 두 아들이 담긴 요람을 밀어 도망치게 했습니다. 갈링성이 방심한 틈을 타서 말이죠. 갈링성은 두 갓난아기를 마리조아로 데려가 양육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들이 자신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전투 도구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3년에 한 번 열리는 천룡인의 축제인 갓벨리 토너먼트의 챔피언이 되어 특별 상품인 샤키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갈링성은 샤키에게 반했습니다. 원피스 세계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빅맘이 13명의 남편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에게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미인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갈링성은 옛것을 버리고 절세 미인을 자신의 궁전으로 들이기 위해 과거를 청산하려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샴록과 샹크스 두 아이가 흩어지게 된 진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드래곤이 아이들을 찾았는데 왜 각자 다른 곳에 가게 되었을까요? 1159화에서 본 바로는 샤키는 해적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이 뱀처럼 혀가 긴 자가 바로 어둠 속에서 록스 해적단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가 정부와 납치 사건에 대해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 드래곤이 신병의 역할로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임무에 대해 명확히 보고받지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드래곤이 갓벨리에 온 목적을 묻자 상관에게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하며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드래곤은 핏자국을 발견하고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배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붉은 머리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샹크스와 샴록의 경우 드래곤이 돌보는 대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샴록은 센고쿠의 손에 들어갔고 샹크스는 로저가 보물 상자에서 발견해 거두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드래곤은 남은 시간을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임무를 마친 후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섬을 떠나기 위해 안전한 곳에 두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개의 보물 상자에 각각 한 명씩 넣었을 것입니다. 두 아이를 한 곳에 넣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로저 해적단이 보물 상자에서 샹크스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 두 아이를 한 상자에 넣었다면 지금처럼 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샴록과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에 같이 있었을 테니까요. 과거 가프와 로저의 대화를 바탕으로 보면 아이들은 부모가 저지른 죄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로저는 가프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는데 이는 38년 전 가프가 로저에게 아이 한 명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음을 시사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샹크스였습니다. 가프는 해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전투가 끝난 후 보물 상자를 가져가거나 다른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가프가 샹크스를 데리고 갔다면 갈링성이 반드시 다시 데려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드래곤은 그 사건 이후 샹크스만 찾았고 가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가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로저에게 다시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는 가프가 로저에게 진 빚이기도 합니다. 샹크스가 사건 중에 길을 잃은 불운한 아이였다면 샴록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역시 다른 보물 상자에 담겨 있었지만 드래곤 대신 갈링성에게 발견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마리조아로 데려가 자신의 혈통을 가진 신의 기사로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흰 수염이 샹크스를 보며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놈에게 당한 상처가 쑤신다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상처가 아니라 그의 연약한 마음속 깊은 상처였던 것입니다. 흰 수염은 하치노스에서 매일 샤키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전 샤키 납치 사건으로 인해 갈링성이 그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보물과 함께 바다 깊은 곳에 갇혔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해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진실이 얼마나 있으며 정부나 사람들의 창작은 얼마나 될까요?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해적이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론의 세계를 크게 넓혀줍니다.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는 동시대 인물로서 매우 독특한 관계를 맺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데비 디 존스가 조이보이와는 다른 해적이었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가 조이보이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의 일족이 갓벨리에 숨어 있었고 정부가 그들을 쫓았다는 사실은 이 혈통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클로버 박사의 혈통에 이어 역사상 공개적으로 이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번째 D의 혈통이며 일부는 네펠타리 가문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몽키 D나 하그왈 D와 같은 나머지 D 일족은 이름 때문에 쫓기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으며 만약 그들이 금지된 가문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도 그들도 제거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가장 위대한 해적 중 한 명인 록스에게 영감을 준 데비 백파이트 게임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록스는 오래전에 살았던 전설적인 해적이며 그의 혈통에는 록스와 티치 같은 해적들이 포함됩니다. 데비 디 티치는 그의 후계자이며 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고 마리조아로 돌아가 세계 정부에 대한 지배를 완성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